네, 반갑습니다. 대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 5월 1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개인 투자자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방송, 대민경제TV입니다. 자, 오늘도 화장품들은 강세 출발하네요. 역시 화장품들은 중장기, 자, 여러분, K컬처, 우리나라의 K컬처는 전 세계 아직도 저는 초기일 정도로, 그리고요 소부장들 어떻습니까? 네, 역시 소부장들은 싸합니다. 소부장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미국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IT들도 네, 고만고만하네요. 자, 선익 시스템이 업계 제가 그 대표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선익 시스템이 중국 BOE를 낙찰받은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뉴스도 났지만요. 야, 이건 사실 획기적인 일인데, 획기적인 일인데, 다만, 선익 시스템,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익 시스템. 왜냐하면, OLED 정착 장비는요, 수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작업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필요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거의 뱀이 지금 거의 뭐, 사슴 한 마리를 지금 삼킨 거랑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획기적인 일인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난관은 많은 거다. 선익 시스템이 아마 설계를 하고 생산은 그럼 아바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앞으로 자금이라든지 뭐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캐시플로우가 나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이고, 윤영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베푸시면 좋은 일이 많겠죠. 자, 게임주들 고만고만 하고요. 엔터들 고만고만 합니다. 네, 의료기기들 클래시스가 FDA에 승인받았다 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루닛 요즘 열심히 홍보 중이죠. 다음에 조선주를 조금 플러스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HT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이라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다가올 때 그때부터 SK 이노베이션, 삼성의 SK가 확 밀려버렸잖아요.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다가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 밀려버렸잖아요. 자, 그런 흐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요일, 화요일 날 어닝 쇼프라고 이게 빠졌는데요. 그렇게 대응하는 의견들은 하수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방사는 특성이 있습니다. 방사는 좀 비밀스러운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에 호들갑 뜨는 거는 네, 하수들이나 할 일입니다. 물론 뭐 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았을 건데 이번에 천무하고 K9 자주포가 이번에는 반영된 게 이번 분기는 없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이연되는 거지. 봐드릴까요? 자, 요게 자주 K9 자주. 자, 이게 천무죠. 이 천무가 지금 이게 하이마스 아닙니까? 러시아가 벌벌 떠는 하이마스는 여기가 6개, 6문이에요. 근데 우리 천무는 네, 12문입니다. 그래서 천무가 지금 예멘, 사우디에 배치가 많이 돼 있죠. 예멘에서 예멘 반군을 작살내는데 큰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미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폴란드에서 사가고 K9 자주포 이번 기회는 반영이 안 됐다는데 뭐 안 간다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금요일 화요일에 빠졌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본을 보셔야 된다. 수주 잔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 제 종목 실적 발표인데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지금 1200억 규모 유상증자 발표하는 바람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뭐 설비 투자 발표, 그를 위한 유상증자 이게 악재로 작용 안 했는데 이제는 2차전지 기류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AI 관련 좀 약세고요. 변압기 쪽도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화장품을 강합니다. 화장품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여러분한테 워낙 강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장은요 어떻게 보면 참 명확합니다. 업황이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좋아지는데 하반기에 나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정점론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지금 화장품 쪽, K컬처 쪽은 워낙 업황이 워낙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음식료도 K푸드 지금 난립니다. 아직도 초기인데 삼양식품제가 우리 정현미 프로님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언제죠? 아마 요때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리포트를 써드렸는데 근데 그동안에도 삼양식품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분기에 빠질 때는요 4분기에 003230 볼까요? 네. 자, 요때였죠. 3월 초. 요때네요. 삼양식품 긍정적 관찰. 그래서 이때 1분기에 주가 빠진 이유가 왜 빠졌냐? 요거 때문에 그랬죠. 어디 갔죠? 요거죠. 매출이 좀 4분기가 둔화돼 버렸어. 그 다음에 네, 그러면서 미국으로 수출 그래서 하면서 해외 매출이 좀 둔화됐어. 요거 때문에 이제 정점하냐? 그러니까 큰 흐름을 못 보고 숫자만 보는 유튜브 좀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도 보고 지금 동향들 여기 있네. 해외 매출이 4분기에 해외 매출이 정체가 돼 버렸어. 그럼 정점 아니야?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불닭볶음면 먹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리는 게 합리적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빠지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빠지는 거는 이거는 탐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주가 빠지면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무슨 악재 없습니까? 그러시는 CEO님들은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눈으로 투자하시고요. 스스로 불안감을 막 자가 발전하시는 분들은요. 뭐 악재 없습니까? 이러면 요때 못 견딥니다. 요 음봉 한 4개쯤 나오면 요런 구면 되면요. 악재 없습니까? 하는 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투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탐스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해야죠. 한번 오르고 나서 바닥을 찍었구나 오르고 나서 요 시점 정도는 이제 사봐야죠. 이때가 한 18만 원 이랬네요.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요때 제가 리포트 써드렸네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고요.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그냥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특히 지식이 꼭 필요하다. 우리 정현님, 프로현 지혜님은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저한테 음식료가 아까운 게 이놈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참 농심도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싹 떨어지는 게 그나마 삼양식품은 거래량이 좀 있는데 농심도 없고 오뚜기 있는 건 아예 없고요. 빙그레도 참 없고 거시기합니다. 이런 게 좀 아쉽죠. 이렇게 요게 이제 기업 밸류업이 필요한 거죠. 이런 기업 농심, 오뚜기 우리 뭐 대표님들이 제 방송을 들을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가족들이 있으시면요. 상장을 했다면 그럼 상장 폐지를 하든지 상장을 했다면 주주들에 대해서 응당의 대접을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상장 폐지를 하든지요. 그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든지 해야죠. 자, 그 다음에요. 요즘 화학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바람잡이입니다. 이런 고점 잡으시면 고통 받으십니다. 그냥 일시적인 지금 중국에서 뭐 다시 어쩌고 저쩌고 중국에서 뭐 부동산 전체를 풀어주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잠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시 올라가는 수준이지 이런 거 고점에 잡으시면 고생 이런 거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왜 우린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나프타 분해라든지 기초 유분들은요 중국이 막 무자비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고생을 할 일입니다. 이쪽은 화학주 쪽은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바이오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소폭 플러스네요.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오늘은 금요일, 화요일날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그날 자율주행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다들 혼쭐이 나셨죠?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벌 것 같으면요. 주식 투자로 재벌 천지겠죠. 테슬라가 중국의 FSD 뭐 허가를 받은 거하고 우리 자율주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바람에 고점에 자율주행 관련주다 하는 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요 고생 바가지 하시는데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얄팍한 지식 그리고 돈 벌 수 있다면요 주식은 주식에 다 재벌됐을 겁니다. 오늘은 캠트로닉스 정통이에요. 캠트로닉스는요 유리기판도 걸리고 또 자율주행에도 걸리고 자율주행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국제과제도 여러 개 하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정도 오랜만에 한번 봐드릴까요? 89010 캠트로닉스는 여기서 예전에 이제 긍정적 관찰 자율주행 이게 두 가지 보이죠. 일단 하이브리드 OLED 이 회사 원래는 싱글라스라고 해가지고 그 LCD 같은 경우 리지드 OLED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유리를 얇게 케미컬로 하는 겁니다. 얇고 강화하게 그런 걸 합니다. 리지드 OLED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중국이 이걸 막 싸게 하는 바람에 삼성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플렉시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은 이 사업 철수했어요. 솔브레인은 돈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OLED 하이브리드라는 게 짬뽕이란 얘기죠. 짬뽕.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이게 아이패드 관련주예요. 아이패드 애플이 아이패드를 하는데 기판은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봉지는 방막 봉지 요거는 이제 대형 요렇게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V용 할 때 봉지를 방막 봉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가 핸드폰보다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봉지는 방막 봉지를 쓰고 기판은 유리기판 쓰고 그래서 요걸 서로 짬뽕했다는 거죠. 왜 하이브리드 OLED 당연히 이 기판을 역시 얇게 두께로 얇게 하는데 울트라 씬으로 하는 거
요거를 캠트는 독점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짭짤하겠죠. 그래서 아이패드 관련주로 캠트로닉스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 회사 원래부터 자율주행이 아주 진심이었어요. 예전부터. 관련한 것들을 다 자율주행 하려면 결국 도로 옆에 막 그 기지국 뭐 안테나 이런 게 있어 차량하고 서로 계속 교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안에도 뭔가 통신이 있어야 되고 기지국 같은 것도 서로 계속 교통해야 자율주행이 되니까 이걸 예전부터 일찍부터 해요. 회사라서 자율주행도 제대로 된 좀 오리지널 회사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에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아이패드 관련주로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회사죠. 금융은 조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오늘 휴먼 테크놀로지 강세네요. 휴먼 테크놀로지 제 주말에 영상 어제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우리 애청자님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드론에 관련한 드론 레이더 관련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 하 대표가 다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만든 내용은 요겁니다. 라다사, 이스라엘 라다사. 그래서 이쪽도요, 워낙 그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택티컬. 여기는 보면 안 나가겠고요.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하면 방송에 지장이 있으려나? 네. 구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택티컬. 레이더. 뭐 이런 거 택티컬 라다인가요? 라다를 칠까? 택티컬 맞죠? 네, 이런 거 치면요 요거 나오거든요. 자료가 많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요즘은요 뭐 아시겠지만 시대가 정보를 찾기가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DRS 라다 이게 이제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DRS와 라다 이스라엘 라다가 합쳐진 회사입니다. 합쳐진 회사고요. 주가도 네, 2022년 11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을 보니까 네, 시총을 보니까 한 57억 달러? 한 8조 정도 하죠. 그래서 월봉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상대 가치 라다사의 레이더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이 이제 저한테 이스라엘 라다사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국내에 몇 없습니다. 도플러 효과 이런 거 아는 사람 국내에 몇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파수 변조 방식하고 비교도 해드렸죠. 토리스는 이렇게 끊기지 않고 가는 도플러는 띠띠띠 이렇게 가는 거죠. 구식 기계식이죠. 탐지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탐지거리뿐만 아니라 이게 다 실전 배치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회사들 보면 저마다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전 배치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식 투자자는 잘 모르지만 해외 방산 또는 국방 관계자는 다 합니다. 한국에 이게 실전 배치되어 있어. 그래서 이 회사를 다 알아요. 아마 지금 여러 물밀듯이 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왜냐면 드론 시대잖아요. 지금 폴란드가 지금 제일 급하겠죠. 폴란드가 지금 K9 자주포도 필요하고 천무도 필요한데 옆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드론이거든요. 폴란드도 제일 급하겠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또 제가 또 이중용도 품목 이런 단어를 아는 사람 국내에 몇 안 됩니다. 이중용도는
군에서 만약에 이제 보통 그 K9 자주포 이거 아무나 못 팝니다. 이 K9 자주포 팔려면 우리 국방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민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중용도 품목이 K9 자주포를 민간에 못 팔잖아요. 군보다 지금 민간 시장이 더 크잖아요. 요즘은 마약도 드론으로 옮긴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군보다 민간 부분 수요가 더 크다는 등등. 그래서 이러면 뭐 민간 이중 용도 품목이면 관세, 일단은 관세 엄청 세거든요. 관세 문제라든지 등등. 그리고 요거는 한 세트당 한 20억 정도니까요. 우리가 K9 자주포, 뭐 천무 이런 거 팔려면 수출입은행 지원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요거는 세트당 20억 정도니까 그런 필요도 없고 굉장히 라이트해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공부를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또 물론 항상 그 미래에는 돼봐야 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확실해질 때는요 주가가 상투죠. 지금은 좀 불확실한 측면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계속 추적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한 1,300억이잖아요. 1,300억.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라다사가 지금 1조 5천억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더 헐 못합니다. 삼지거리도 적고 이종 용도 품목도 아니고 근데 시가총액은 휴먼테크는 훨씬 작다. 그게 이제 상대 비교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우리 애청자님이라 아시지 시장은 전혀 모르다. 만 특이한 게 요즘 그 사모펀드가 지난 이번 주 들어서 하루에 6만 주씩 샀더라고요. 기관이 사실은 이 환기 종목을 접근하기는 좀 힘든데 이 환기라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M&A를 회사를 넘기기 위해서 구조조정 싹 다 하면서 그래서 이 휴먼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부채가 거의 없다 하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측면에서는 펄 입장에서는 땡큐죠. 지금 5년 연속 적자인데요. 근데 기존의 회사죠. 근데 이제 법이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연속 적자하면 환기 종목 관리 종목도 가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도 가고 있는데 그 규정 다 없어졌어요. 재무적인 문제로 가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건 사라질 건데 어쨌거나 기관 입장에서는 참 이런 게 접근을 못하는 걸림돌인데 요즘 찾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 있네요. 자,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둘째고 우리 애청자님은 우리 한 대표랑 특급 참모를 두고 있어서 지식이 풍부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지금 양시장 순매도 출발이네요. 오늘은 하락 종목이 마켓 출발합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아직은 개장 초반인데요.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매매가 순매도면 어떻다? 네, 지수도 마이너스입니다. 양시장 모두 0.3% 내외 정도 외국인의 매매가 지수 방향과 일치하더라.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개장 전 방송 때 살핀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종목 장세가 되느냐 하는데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일단 많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상장된 D&D 파마텍 오늘 상장했는데요. 벌써 300만 주가 넘었네요. 이게 또 불나방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요 회사가 아마 지금 어제 그 릴리가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릴리가 비만 치료제 아닙니까? D&D 파마텍도 아마 그 관련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부각이 되는데 347850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신규 상장주 이미 분석 다 해놨죠. D&D 파마텍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400억이거든요. 공모가 기준, 공모가 얼마죠? 33,000원. 지금 주가 얼마죠? 47,000원. 그럼 시총이 5천억 넘어가거든요. 아, 이거 좀 부담스럽네요. 버겁네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이 회사가 요 내용 우리 하대표가 다 분석해 놨습니다. 뭐 자세히는 안 했는데요. 비행기 바부터 GLP-1 계약. 요게 이제 GLP-1, 요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에 묻어서 오늘 상장 타이밍은 잘 잡았네요. 그래서 이게 당장 단기적으로 먹힐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하 대표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게 신규 상장주로 이게 먹히기는 먹힐 건데, 대신에 시총이 좀 크니까 매도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제가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이 크다고 해서 아이 뭐저 여우의 심포도처럼 자안 보면 돼. 물론 그러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GLP-1 저거 지금 릴리사가 어제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어요. 비만 치료제 쪽이 요즘 되니까 저게 또 분위기에 묻어갈 수가 있겠구나. 일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건 잘 모르거든요. 하 대표는 알지. 그러니까 좀 하 대표가 아는 얘기고 그건 참고는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띄어서 한번 단타는 할 수 있겠다. 다만 여차만 팔아야지 물리면 고생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잘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윤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를 이렇게 너무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제가 못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팔제스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JM 요즘 제 촉이 날카롭습니다. JM님 못 따라가니까 답답하네요. 그 일일이 다 따라가시면 재벌되시겠죠. 네.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를 수익이 꾸준히 우상향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리딩방에서 잔고 보여주면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그거 다 조작이 가능하다. 지난번에도 났잖아요. 비트코인 잔고를 조작해가지고 몇십억 돈을 모아가지고 비트코인 매매해서 그냥 다 없어져서 사기죄로 걸린 사람들 잔고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즘은요 AI로 목소리도 다 되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노래도 시킬 수 있는 게 AI 시대인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상향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잘 버티시다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고 거기서 큰 성물을 못 내느냐 못 내느냐. 이 변압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압기도 재룡전기 예전에 내가 볼 일도 없는 회사였어요. 이건 전근대적 구시대적 회사. 볼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한 번 이렇게 때를 만나고 이때 떼돈을 버는 거죠. 요거 하려고 사업을 하신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내가 하 대표하고 내가 사대 맞을 때 딱 한 종목 가지고 야무지게 수익 내리라. 그때 승부를 잘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10종목, 20종목 늘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하시면요. 결국 말라 죽습니다. 이승엽도 10번 치면 7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주식 사서 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빠지는 경우가 훨 많잖아요. 그럼요.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포트폴리오로 가지시면
그냥 잔고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만약 사업을 하는 CEO님은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잘 지키다가 딱 하나 왔을 때 그때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져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때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실 때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여기에 설사 내가 실패를 하도 미련이 없을 정도 되시면요. 승부수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때 승부수를 못 던지신다. 이러면 CEO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신 거죠. 주식 투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종목들 보면, 오늘 방산주 다시 오르죠? 방산주 다시 오릅니다. 방산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날 1분기 실적 쇼크라고 팔고 호들갑 뜨는 자들은 주식 투자란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눈으로만 투자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급등할 이런 환경은 아닌데, 적어도 그 1분기 실적 가지고 호들갑들 구조가 아니다. 오늘 풍산, 저는 최근에 풍산만 말씀을 드렸죠. 풍산은 방산도 좋은데 뭐도 좋다, 신동도 좋다, 동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날개를 단 동 가격 오른다고 전선주 이런 건 좀 하수들입니다. 물론 전선도 동 가격이 오르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득되지는 않아요. 동 가격 때문에 득보는 거는 풍산이 대표적이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일진전기 정도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 풍산 오늘도 강세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풍산 나온 얘기는 제가 늘 드린 얘기예요. 지금 포탄이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산은 2분기에 벌써 2분기 얘기 나옵니다. 2분기 포탄도 좋고 신동 부분도 좋다 하면서 강세입니다. 우리 애청자님이 다들 아실 얘기입니다. 재룡전기 오늘도 재룡전기가 지금 계속 버티는데요. 그럼 대룡전기도 요즘 이렇게 버틴다 하면요. 1분기 실적도 재룡전기도 지금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다 깜짝 실적 나왔듯이 재룡전기도 아마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일진전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염두에 두세요. 그럼 삼양식품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강세인데요. 오늘 캠트로닉스가 돋보이고요.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선익시스템 아바코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선익시스템은 아는데 선익시스템 제가 아마 이쪽은 설계를 할 것 같고요. 생산은 아바코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코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선익시스템이 움직인다면. 물론 손절매 원칙 지켜야 됩니다. 관적으로 보실 만한 일은 아니에요. 대체로 오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미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석원님, 윤영님, 우리 JM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애청자님들은 이제 가족 같은 분이니까 제가 딱 여러분 톡을 보면 다들 익숙한 분들입니다. 우리 개미님, 차달루나님도 다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랑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니까 재미있으시죠? 지식이 느시죠? 방산 부분도 늘고 KPT도 늘고 기업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요. 그 지식이 여러분이 늘어나실수록 주식 투자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없더라도 지금의 지식들이 쌓이시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를 가지고 용돈벌이를 하실 수 있는, 적어도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모르지만 몰라서 크게 깨지고 이런 집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제 남은 시간 보실 거는요. 첫째,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지금 조금 주춤하네요. 외국인들 오늘도 외국인 매매 방향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되고 있다. 이거 이제 하나 보셨고요. 그 속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되느냐인데 지금은 양시장 하락 종목이 많지만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프 상승 종목도 적지 않아서 반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목 장세 가능성은 있고, 남은 시간 보실 거는 이제 지금 오늘 첫째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뭐 이쪽 실적이 나올 건데 과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코스닥의 시총이 1, 2위 종목이 1, 3위죠. 이제 1, 3위 종목이라서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오늘은 빅기업 밸류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열리는 날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내용이 알차요 이러면 한번 요 종목들이 기업 밸류 관련주들이 주주하는 우량주들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야 실망입니다 이렇게 뭐 될까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밀릴 수도 있겠고, 그럼 요거는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줄 요인이죠. 그래서 양시장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장중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가 좀 크게 변화할 수도 있겠다. 그게 과연 전체 장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 하 대표가 뿌리가 깊은 실적주 방산, K컬처 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변압기, 근데 변압기는 조금 애매한 섞지 모았습니다만 등등 좀 확실히 중장기적 호황에 접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대응하면 되겠다. 그들이 아마 종목 정세도 한번 선도할 건데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네, 방산주들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주 오늘 강세인데, 다만 화장품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VT 이런 종목은 VTI 패밀리,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 완제품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지금 본드 강세네요. 본드 요런 거죠. 아까 제가 분석해 드렸잖아요. 본드 요런 거는 지금 이 매매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개미들은요, 이게 액면가 100원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500원이라고 생각하겠죠. 야,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좀 달라붙을 겁니다. 이거 모르는 유튜브들은 또 들어서 달라붙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도 본드는 내용이 아까 좀 특이했잖아요. 그것도 모를 거예요. 모르고 지금 달라붙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고점에 잡으면 고생 바가지 하겠죠. 어쨌거나 지금 화장품들도 결국 본드 등등 전반적으로 다 오를 거예요. 워낙 지금 K뷰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들이 CJ까지 올라갈 거예요. CJ가 올리브영이 있잖아요. 올리브영 지금 난리인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 속에서 주로 매매를 하시면요, 이라든지 K뷰티, K푸드 등등 올해 좋은 성과 나실 겁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 대응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아이고, 우주 막과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 대표의 이 고품격 주식 방송을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요. 자, 그럼 남은 시간들, 지금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는 순매도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지수가 반등하겠죠. 남은 시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등락 종목수 움직임이 어떠냐, 종목 장치가 전개되느냐, 초점을 맞추시고, 올 장중에는 에코프로 그룹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기업 밸류 관련주들 흐름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조사를 해서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려고 발버둥 치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